그러니까 피해는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된 컨설팅을 받고 한 엄마들이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 주도 학습이 아니고요. 바로 일부 이런 돼지저금통으로 교육을 사용하는 이런 교육 도둑들의 교육 도둑 주도 학습이죠. 안녕하세요. 교육전사 김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도둑질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도 안 가고 오히려 더 인기는 더 많아지고 돈도 잘 버는데 꼬리도 안 잡히고 계속해서 돈을 보고 인기를 모으는 그런 도둑들이 있다. 이 도둑들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죠? 자,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한때 유행했던 이 영화인데요. 저도 봤습니다. 여기 10명의 도둑들이, 이 프로 도둑들이 뭉쳐서 다이아몬드를 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훔치러 가는데 서로 이제 쫓고 쫓기고 또 배신하고, 뭐 도둑들인데 얼마나 인간성이 좋겠어요. 배신하고 또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훔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경찰에게 잡히는 도둑들이 나옵니다. 교육에도 이런 멋진 도둑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른바 자기의 교육을 사용해서 자신의 전공 분야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도 아닌데 교육을 도둑질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비와 시간을 뺏어가는 시간과 교육비와 인생의 도둑들인 그런 교육 도둑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 도둑을 왜 사람들은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할까요? 도둑은 저렇게 도둑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물건을 훔치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라면 도둑이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남의 전문 분야 또는 다른 사람들 시간과 돈을 정신적인 분야나 그런 부분들을 뺏는 거를 먼저 뺏으면은 이건 도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른바 왜 죄도 사기죄가 있잖아요. 목숨 뺏고 당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죄가 성립이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지옥에 빠지고 심각하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이런 우리들의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또는 아이들의 시간을 또는 청년들의 시간을 뺏어가는 이런 교육도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 문제가 안 풀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도둑들은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A라는 전문가가 있으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뭐 6년, 10년 이렇게 고등학교 한 1, 2학년 선행까지 수학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선행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이게 많이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빨리 선행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뭐 10년 선행, 8년 선행, 12년 선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에서 이 소문이 났고 급기야는 이제 이렇게 빨리 선행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이 돈을 가지고 또 EBS에서 또 출연까지 해가지고 교육 전문가로 행세하는 바람에 이분이 전문가도 아니고요. 법학을 전공하셨고 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도 파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이걸 하시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뭐 시민자한테서 나서고 또 교육단체에서 나서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갔던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엉뚱한 교육을 받고 이 선행교육을 초등학교들이 받다 보니까 또 부모하고 싸우게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입시경쟁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또 공중파까지 EBS를 타다 보니까 EBS까지 신뢰도가 떨어지고 EBS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 또 신뢰도를 갖기 어려워지니까 전 국민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한 큰 낭비가 있었던 사례가 있죠. 이게 바로 이른바 교육 도둑들의 부작용입니다. 근데 교육 도둑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돼지 저금통 타입인데요. 교육으로 돈만 벌려는 그런 이제 분들이에요.
한 분이 지금 방송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른바 이제 부모들의 교육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가장 인기 있는 교육 강사이자 부모 교육 전문가로 지금 뭐 TV 여러 군데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다 나왔고요. 심지어는 메인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활동도 하시고 교육 전문으로 활동을 활발히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분을 봤더니 전공을 했나 봤더니 교육학 전공 뭐 이런 거 없어요. 전공이 주부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잘 키웠다 그래서 어느 날 말 잘하고 그러니까 떴더라고요. 자, 그 주요 주장이 부모가 주로 교육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부모가 많이 알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을 해야 직접 가르치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야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 부모가 너무 개입을 해서 문제인데요. 이분이 부모가 이렇게 직접 개입하고 싶어 하고 자녀에게 좀 더 자녀의 그런 학업과 입시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더 개입하고 더 정교하게 개입을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게 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전문가들은 이분과 반대 주장이거든요. 너무 부모가 개입하면 안 되고요. 필요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부모는 적당한 거리에서 아이를 존중해 줄 때 교육이 더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야 자기 주도력이 생긴다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부모가 주도해야 되는데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모순된 개념을 가지고 재밌게 강연하고 또 책도 관련해서 쓰고 뭐 방송도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순 엉터리의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듣고 이렇게 주로 주부였으니까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또 공감을 많이 일으켜내요. 우리 어머님들은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TV에서 나오고 말도 잘하고 또 위로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철석까지 믿고 책도 사고 방송도 많이 보고 이분의 얘기는 철저히 일부는 맞고 대부분 틀린 얘기입니다.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부모들의 얘기, 엄마들의 얘기를 힘든 부분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 이웃집 엄마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방송에 공중파를 낭비하면서 나올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느냐? 결국은 이분은 돈 벌러 나온 분이에요. 작정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얘기가 되도록이면은 이 엄마의 경쟁력 또는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그런 아이에게 개입하고 싶은 부분을 교육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입시 경쟁과 학습 경쟁력을 더 부추겨서 뭐 그래서 이른바 입시 컨설팅을 오게 만들고 자기의 주가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전문 영역 다른 교육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한 이런 사교육 쪽에도 좋은 교육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일반 교육 전문가들이 차지할 어떤 공중파적인 부분이나 또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어야 될 부분을 이분이 도둑질하는 거죠. 이분은 빨리 불황관이나 생각 있는 분들이 사라지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이제 학력도 경력도 없는 분이 나오게 된 건 왜 그렇겠어요? 바로 공중파에서 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돈을 벌어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돈을 벌어서 자기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하게 오게 하고 다시 그 돈을 벌어서 방송에 지불하고 그럼 방송은 이 사람을 내보내고 이런 악순환의 구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피해는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된 컨설팅을 받고 한 엄마들이나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부모 주도 학습이 아니고요. 바로 일부 이런 돼지저금통으로 교육을 사용하는 이런 교육 도둑들의 교육 도둑 주도 학습이죠. 이런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지금 학생들이 멘토가 되는 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학습 공부에서 이분 아니면 또 안 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분의 활동을 쭉 봤는데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어요. 학생들이 사실은 교육 전문가들이 학생 눈높이를 이렇게 내려가서 얘기를 해주고 힘들어하는 걸 얘기해주고 공부부터 하나씩 얘기해주고 막 이런 전문가가 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려움 또는 그런 걸 감싸주고 또 자극도 주고요.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정을 해요. 근데 이분이 주로 하는 건 결국은 교육 비판도 하면서 이게 자신의 신뢰를 사용해서 결국은 학습 성적을 올리도록 학생을 강조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치중하는 그런 분이에요. 더군다나 이분이 내용을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저는 또 살펴봤더니 좋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예,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는데 스카이 대학을 나오신 걸 가지고 이 학생들에겐 스카이 대학이 우상이잖아요. 뭐 무슨 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스카이 대학 나왔다, 공부법이 나온다 그러면 학생들 무조건 아직은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카이 대학 나온 거를 이 학생들에게 이용하고 있는 셈이고 롤모델이 되면서 또는 가끔 교육 비판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매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학습은 예를 들어서 공부가 원래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되는 거예요. 타고나길 약해요. 뭐 50점 맞던 친구들이 70점은 받을 수 있어도 90점, 100점 계속 맞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특기를 찾아가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학생들도 자꾸 인강 듣게 만들고 학습에 비용을 지출하게 시간을 쓰게 만드니까 희망 고문을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 사교육에 배를 불러주는 역할을 밖에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어떤 교육의 전문가라서 자문도 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유명하면은 돼요. 뭐 이게 전문가도 안 돼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전공도 안 했어요. 전공 심지어 인문 사회학교도 아니고 교육과도 아닌데 자연계열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대지저금통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분은 어문계열을 전공하셨는데 이분이 또 교육 전문가로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학습 뭐 여러 가지 진로 분야 이런데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엄마들의 공부 걱정을 좀 덜어주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은 취지가 되는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뭐 확실한 전문 영역이 없이 석사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제가 볼 때는 마케팅 홍보에 굉장히 능하신 분인데 예 그래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나 한번 이해를 해봤더니 이분은 이제 주로 자신의 활동을 이제 출세 수단이라든가 이제 홍보 마케팅에 주로 사용을 하신 분이에요. 뭐 결국은 이제 우리 교육,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대지저금통으로 활용하신 거죠. 그리고 역시 하는 얘기가 그 근원적인 얘기. 주로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는 쓴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청년들은 사실 쓴소리 듣기, 인간이면 쓴소리 듣기를 싫어해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교육은 좀 다르잖아요. 내 자녀하고 나의 어떤 진로가 달려있고, 입시가 달려있고, 학습이 달려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데, 이런 이제 비교육 전문가들 주로 달콤한 얘기를 하고, 부모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부모가 노력해야 된다. 예, 그리고 비판을 약간 섞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저금통 유형은 이렇게 교육 도둑으로 활용되는 예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권력을 쌓으려는 정치 해발력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교육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사교육을 벗어나서 사교육을 비판하시면서 또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정시 확대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선호하는 입장을 겪고 주로 사상적으로 치우쳐서 편향이 돼서 한쪽 분야의 얘기만 주로 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로 권력이 좋아하는 방향, 자신이 명예를 쌓으려고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좋아할 얘기만 골라서 하세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쪽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그런데 주로 이런 분들을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맞는 얘기보다는 위에 있는 분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좋아할 얘기만 하죠. 결국은 그쪽으로 한 자리를 차지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시면은 진정성이 의심이 되죠. 결국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 일부 쪽의 얘기를, 일부 쪽에 어떤 권력에 기반한 얘기를 교육을 계속 해오게 된 거죠. 균형 있게 얘기를 해줘.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리고 전공도 역시 그쪽이 아니고 이분도 자연계를 하셨고
공통점은 이분도 좋은 스카이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스카이 대학 나오는데 전공 안 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전문가들이나 뭐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교육학을 전공하고 박사하시고 아니면은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사하시는 분들의 이런 얘기가 묻어지는 거죠. 현장의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 이런 분들 때문에 매스컴이나 자리에 영향을 차지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치해발하기는 특히 위험하죠. 앞에 있는 돼지저금통 유형은 차라리 돈이나 뺏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아이들의 돈을 뺏고 좀 시간을 뺏는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정치해발하기들은 가장 큰 도둑이에요. 도둑도, 이 교육도둑엔 작은 도둑이 있고 큰 도둑이 있는데, 이렇게 큰 도둑들은 왜 문제냐? 바로 이들이 정치 권력으로 들어가서 바로 교육제도를 바꾸거나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국민 아이들의 교육제도를 바꾸거나 이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1년, 2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이고 막 지속적으로 나쁜 결과를 미치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교육 도둑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교육 도둑은 오히려 정치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 돼요. 높은 자리에 있고요. 근데 최근에 본 또 이분은 또 교수세요. 어문 계열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교육학을 얘기하고 그동안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고 주로 하는 게 이제 모델로서 해외 사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교수님들의 문제점인데, 자, 제가 이분을 참 지적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게 또 그동안의 교육이 잘못됐다면서 좀 감성적으로 또 반성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니까 교육부 장관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티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문학 계열의 교수예요. 죄송하지만 어문 계열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교수라고 교육학 전공하셔서, 교육학이라는 게 인간을 연구하는 건데 이론을 가지고 연구해도 지금 이론하는 교수들도 잘 모르는데, 다 이게 현장에 가서도 현장 전문가도 다 모르고 이거를 뭐 수십 년을 해도 알까 말까한 분야를, 이 복잡한 부분을 어떻게 어문 계열을 전공하면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서 한국이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에서 자꾸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자꾸 특정한 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사례, 뭐 루마니아 사례 이런 것처럼 그 가정의 사례를 갖고 와서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그쪽으로 논문 하나 써봤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가장 큰 교육 사기꾼으로 봅니다. 사기죄가 굉장히 커요. 왜냐, 이분은 정치 권력 쪽으로 바라보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요. 과연 정치 권력 쪽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언급했던 정시 확대가 되면 수시라든가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전문가들이 아는 분들은 이런 얘기, 정시 확대를 반대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자기 전공도 아닌 분들이 가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한자리 하시려는 분인데 반대할 수 있을지, 제가 볼 땐 침묵으로 유지하거나 동조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렇게 교수라면은 뭐 전공 분야, 연구 분야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도 해바라기 성향이 있어요. 전 이해는 해요. 얼마나 길을 모르면 지푸라기 끈을 잡는다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다 완벽하겠습니까? 근데 해도 너무한 게, 어문계열 교수면은 각각 교수면 전공 분야가 다르다고 충분히 알 거고, 내가 아는 선을 알 만한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학 교수들이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현장의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을 도둑질하는, 스틸하는 이런 걸 저지르고 본인이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한걸음하는, 굉장히 위험하다 발언하는 것은. 이런 정치해바라기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알바 타입이 있습니다. 알바, 본업 이외에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교육 도둑질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지금 최근에 가장 유명한 분인데요.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아동교육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 예, 정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아동교육 분야가 대표적인 부분에, 이분의 이제 활동 중에 공감되는 부분은, 아동교육이라는 부분이 사실 성인교육이나 청소년교육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아동교육 분야를 잘 건드려주고, 사실 아동교육 분야에서 이렇게 우리 유아나 아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라든가 엄마들이 불안해하거나 아빠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을 친절하고 자세히 섬세하게 얘기해주는 교육 전문가가 사실 드문 게 사실이에요. 그 사실 이런 교육 도둑들을 비판하면서 같이 이런 역할을 교육 전문가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해줄 능력이 있더라도 기회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스컴이나 방송에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건 언론의 부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 전공이 뭐냐 하면 의학 전문가예요. 의학 박사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의학 박사는 의학에서 잘 아는데, 그럼 의학을 얘기해야 되는 게 유명한 상식인데 왜 교육을 얘기할까요? 예, 갑자기 아동 전문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일반 사람도 뭐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라든가 교육 전문가는 그러면 사람의 몸이나 신체 활동이나 의학에 대해서 얘기해도 됩니까? 전문가로 활동해도 돼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죠? 예. 이분들은 병리 전문가예요. 병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동교육은 병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병리 현상을 연구하고 진단하는 전문가예요. 교육은 병리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타고난 걸 발견하느냐인데, 이분의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이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실제로 전 다 거쳤는데 입장에서는 엉터리 얘기예요. 엄마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일부는 맞는데 대부분 엉터리예요. 타고난 부분이랑 자연주의 부분이라든가, 그런 교육의 복잡성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의료적인 입장에서 병리적인 입장으로 접근하면 이 엉터리 정보를 이렇게 수많은 매스컴이나 이래서 하면은 어떡합니까? 본업에 충실하셔야죠. 본업에 부가수익을 얻으려 하는 그런 욕심, 더군다나 의학 박사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양심이 있고 아는 게 많으실 텐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구나.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활동을 빨리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이런 교육도들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지금 팬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요 이제 D분의 경우죠. 이분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하더라도 다 팬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하고 우리 부모들이 중요하죠. 또 이 한 분은 종교계에서 이라는 분은 종교계에서 크게 히트한 책을 쓰셨어요.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종교계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읽는 그런 책이 됐는데,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갑자기 다른 책을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녀교육서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갑자기 자녀교육 전문가가 되셨어요. 이러시면 반칙이에요. 이건 종교계에 특히 모범을 받으시고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이 자녀교육서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출판사에서 아무리 두 번째 베스트셀러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셨어야죠. 아무리 이거는 자녀교육이 인기 테마라는 걸 알고 이게 출판사 기획을 하고 본인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냈는데 아마 양심상으로는 그렇게 편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걸 내면 본인 자녀 잘 키우신 일인데, 이게 마치 모든 종교계나 일반계 모든 사람이 잘 키운 거로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키워야 된다면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리고 교육 정보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아니 지금 내 아이의 어떤 객관적인 기질도 잘 모르시고 교육부도 모시고 교육학도 전공 안 하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뭐 종교계 베스트셀러 저자시면은 교육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럼 종교의 기독교 교육이나 아니면 천주교의 교육을 담당하시거나, 그런 분들, 불교의 교육을 담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자제하셔야 됩니다. 더 유명해지고 더 잘 되기 위해서라도 종교계에 계시니까 더 자제하셔야죠. 또 한 분은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특히 자녀를 모두 아이비리거나 잘 보내셔서 사회적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 의도치 않았다고 해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존경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이끌어주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분은 정말 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셨는지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정말 잘 됐다고 보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보는데, 이분이 뭐 문화를 알리는 문화 전문가인데요. 예, 교육학을 아시나요? 그럼 이렇게 뭐 좋은 뭐 스카이대나 뭐 아이비리 대학 이런 데 다 자녀를 보내야 교육을 잘한 건가요? 어떤 애들은 평범하게 인성이 좋은 어떤 부모들은 키우면 자녀를 잘못 교육한 건가요?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대학에 안 가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직업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회적 인식이 낮은 직업을 가지게 된 부모의 아이들은 잘 안 큰 것인가요? 그럼 오도된 판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단하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잘못된 교육 메시지를 계속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교육 전문가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 이게 너무 하이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세상 볼 때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세상적인 대학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하나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되는 이런 교육적인 신조에 따라서 바람직한 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실 때 대지저금통의 유형의 교육 도둑들 이제 돈 어느 정도 버셨으면 빨리 전업을 하시던가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찾아가시고 정치 해바라기 유형의 타입은 이제 한 자리 차지하시거나 차지하려고 그러시는데 먹고 살만 하시면 특히 정치 해바라기 유형은 큰 도둑이시라서 본인이 자성하시고 빨리 다른 길로 가시고 알바 타입의 교육 도둑분들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 세 가지 도둑의 유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세 가지 유형의 도둑들을 우리가 왜 그러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러면 이 교육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